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치화법 온라인 수업으로 민주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배웠던 전시학습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받는데, 이 인권을 문서화해서 헌법에 보장되는 인권을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기본권은 유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의지대로 간섭 없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기본권이 있는데, 이런 소극적 방어적인 기본권이 있고요. 정치 의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국민주권을 실현한다 그랬죠. 국민주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또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적이고 절차적 기본권이 있었습니다. 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 있었는데, 이건 과거에는 어떤 기본권이라고 보지 못했는데 복지국가가 되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지 또 그 외에 근로의 권리 같은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본권이 있었고요. 또 차별 없이 대우받는 실질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이 없는 것, 같은 것은 같게 또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받는 기본권이 있었습니다. 자,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무한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기본권을 보장해 주면서 제한을 많이 하면 어떤 보장해 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한에도 원칙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 헌법 37조 2항에 중요한 세 가지의 그런 어떤 공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요. 또 절차로서도 뭐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대로 제한할 수 있는 걸 자유권이라 그랬죠. 정치적 의사에 참여하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 참정권,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절차적인 기본권을 우리가 청구권이라고 했고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국가가 되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근로상권, 근로의 권리 등이 있는데, 이런 걸 사회권이라고 그랬고요. 차별 없이 대우받는 걸 우리가 평등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중요한 세 개의 공익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을까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뭐로만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 정부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 어떤 거냐면요. 프랑스는 대통령이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에요. 근데 또 중국은 국가 주석이라고 합니다. 독일에는 총리가 있고요. 영국에는 수상이 있고, 또 일본도 총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형태는 왜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학습 내용으로서 학습 요소로 배우는 내용들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 형태는 왜 생기는지, 또 이 정부 형태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의원내각제와 또 미국에서 만들어진 대통령제가 있는데, 얘네의 중요한 핵심은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정부 형태 먼저 다루어 볼게요. 의미 한번 볼까요?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지는가? 그죠? 정부, 우리가 얘기하면 행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 잠깐 볼까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가의 중요한 권력을 세 개로 나누어서 이 세 개가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주인인 누구의 의사에 충실하도록, 국민 의사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이런 권력 분립에서 특히 권력 분립을 국체화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아주 철저하게 독립을 유지해 주고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어떤 제도와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제도와 다음 페이지에서 다룰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의원 내각제 먼저 설명해 볼게요. 의원 내각제는 얘네 둘 사이, 아까 이거 뭐라 그랬을까요? 입법부 또 행정부인데,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나라에서 발달했다고요? 영국에서 발달했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국민이 있으면 국민이 한 번만 선거를 합니다. 누구만 뽑을까요? 의회만 뽑아요. 의회 의원들을 뽑았을 때 이때 다수당을 이루는 정당에서 그죠? 이때 이 다수당의 당수가 누가 된다? 수상이 되고 각 장관들을 임명해서 협의 체제를 만드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내각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상이 이끄는 내각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를 권력 융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과 강요가 같이 겸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거예요. 이건 영국에서 발달했다고 그랬는데 영국에서 당시에 왕이 그저 집권을 한 왕이 있는데 제대로 정치를 행사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정치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의회의 다수당이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된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 견제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의회가 결국 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각 불신임이라는 거예요. 내각을 불신임해. 그러면 또 대부분은 내각을 불신임하면 다른 내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내각을 계속적으로 불신임하면 굉장히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럴 땐 또 누구를 해산할 수 있냐면 국회를 또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상호 견제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런 의원내각제는요. 특히 의회에 의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 책임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만약에 의회가 다수당이 또 이런 수상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다수당의 횡포가 있을 수 있고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소 정당이 결국 내각을 만들게 되는데 서로 해처모여를 자주 하면서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서 연합하는 경우에 전국이 불안정한 문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는 것들 한번 볼게요. 자, 뭐와의 뭐의 관계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이다. 그죠? 자, 상호 의존적이고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죠? 자, 누가 이끈다고요?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는데 수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체를 내각이라고 그랬죠. 내각에 의해서 운영된다. 얘네는 서로 권력에 관련이 많기 때문에 권력 융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과 강요가 서로 겸직하는 경우도 많다 그랬죠. 상호 견제 수단으로는 뭐가 있다?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런 내각을 불신임하는 것이 잦아지면 국회를 해산시켜서 다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 그랬죠. 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활동지를 통해서 의원내각제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해 봅니다. 국민들은 한 번만 선거한다 그랬죠. 누구만 뽑아요? 의원들만 뽑습니다. 특히 상원의원들은 영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귀족들이나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하원의원만 뽑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의 당수가 누가 된다고요? 바로 수상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상호 이제 견제하는 수단이 있는데 상호 견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입법부는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그랬죠. 내각을 불신임하고 그 다음에 또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자료 2번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요. 2015년과 2011년의 영국의 총선 결과입니다. 자, 2015년에는 보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상을 이 보수당에서 차지하고 또 이렇게 정권이 들어서니까 조금은 안정적인데 2017년에는 어떤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와는 아무튼 합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합쳤다가 뭔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또 다른 정당과 합치기도 하고 해처모여를 계속하기 때문에 전국이 혼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통령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통령제는 특히 어떤 나라에서 미국이, 여기 한번 볼게요.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 또 견제에 충실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의 대표적인 견제 수단은, 얘네는, 자, 의회는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법률안을 제출하여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대통령이나 또는 행정부가 제의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탄핵을 할 수 있는데 탄핵을 직접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탄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우리가 탄핵 소추권이라고 합니다. 자, 대통령제의 장점은요.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를 하는 동안에는 전국이 안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독단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임기 하반기가 되면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왜 절름발이 오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책이 거의 먹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줄을 서면서 거의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레임덕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여소야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수 있는데 이걸 뭔가 중재할 만한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네는 권력이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 발달했다 그랬어요? 미국에서 발달했다 그랬죠. 두 개의 견제 수단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탄핵 소추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저분하죠? 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책에 있는 걸 통해서, 활동지를 통해서 대통령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국민들은요, 선거를 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을 또 다른 자격에 의해서 국민들의 대표인 하원 의원을 따로 뽑고요. 상원 의원도 또 따로 뽑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을 다시 뽑아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뽑은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있고, 이 대통령이 결국 정부를 만든다는 거죠. 그죠? 자,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또는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랬죠. 탄핵 소추권. 그리고 또 얘네의 대표적인 권력은요. 대표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법률안을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을 거부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통해서 대통령제의 단점을 한번 볼게요. 1996년 11월 5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이 결국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하지만 의회는 이런 새로 구성된 행정부에게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의회는 공화당 소속의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던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이 모두 공화당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립하는 경우에는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는 결국 어떤 것의 관계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 상권 분립 중에서도 특히 어디와 어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로 권력 분립을 구체하는 것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얘네가 융합형이면 뭐라고? 의원내각제고요. 얘네가 완전히 철저하게 독립되어 있으면 대통령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봅니다.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있다. 자, 아까 배운 것처럼 국민의 요구에 되게 민감하다 그랬죠. 책임감이 높습니다. 근데 결국 의회 다수당과 내각이 같이 이렇게 정권을 잡는 경우에 다수당의 횡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하나의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되는데 이때 해처 모여를 계속하면서 전국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제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었을까요? 임기 동안 안정을 가질 수 있다 그랬죠. 자,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임기 동안 전국이 안정된다. 소신에 따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하거나 그죠? 약간 독단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임기 하반기가 되면 레임덕 현상을 통해서 정책의 누수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요. 그러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정부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정부 형태를 우리나라는 그냥 따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제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완전한 대통령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통령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뭐를 가미했을까요? 의원내각제를 가미했어요. 그런데 주요한 특징이 바로 뭐를 기본으로 하면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뭘 가미했다? 의원내각제를 가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부통령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총리는 아닌데 무슨 총리? 국무총리가 있고 또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원래 대통령제는요. 의원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강요들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상호 독립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 등을 통해서 뭔가 기본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와는 다른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핵심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대통령제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를 가미했다? 의원내각제를 가미했는데 그런 특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한 수업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기도 한데 이런 새로운 도전에 잘 적응하여서 앞으로 변화된 세계에 우리가 잘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학습이라고 하는 거 좀 익숙하진 않지만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노력해서 좀 더 그죠?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좀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마쳐요.